법치와 경제정책 경제와 법치는 불가분의 관계여서 법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제정책은 당연히 자유를 파괴한다. 법치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탈목적적인 정책이라야 한다는 것이 그 기본이다. 지난 정권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정책들은 보편성 면에서 반법치의 정책이다. 전체 국민 중에서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란 좌익의 용어에 자주 등장하는 인민을 말하는 용어다. 즉 자본가, 부자,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기득권층을 제외한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계층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정책은 법치의 기본인 보편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히 반법치 정책이다. 법치란 일부 경제 지상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무조건 경제 분야의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치의 원리에 맞는 정부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대로 일특정 세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보편성이 있어야 하고 이 시장 경제가 원활히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야 하며 3이런 조건이 성립되고 나서 비로소 공리주의적 평가를 해야 한다. 즉 투자 대비 효용이 좋은 정책인지를 따지는 것은 맨 마지막 단계다. 당연한 일인 것처럼 교육부가 각 대학의 정원을 통제하고 마치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밀고 당기는 한국의 교육 정책은 대표적인 탈법치주의적 정책이다. 지난 정부 때 한전에 관할 영역이었던 원전 분야를 초토화하면서 그 자리를 중국산 태양광으로 메웠던 정책은 잘 나가던 공기업 한전의 대형 적자를 유발함으로써 국민 전체에게 지속적인 손실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한국의 경우 경제정책이라며 법치를 파괴하는 배후의 망국적 종중 세력의 의도가 작용하는지 주시해야 한다. 한국 법치의 타락 한국의 법치 수준은 지속해서 쇠퇴하고 있다. 법치는 개인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틀이므로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는 점차 말라서 형식적인 몰골만 남을 것이다. 한국은 무슨 법이든 다수결로 밀어붙여 만들면 다 법이라는 풍조법 실증주의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법이란 인간 법률가나 의회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신의 뜻과 같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 온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법률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집단은 쇠퇴하고 어떤 소수의 집단만이 번창하고 살아남았다. 이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자연법이 생겨났다. 즉 자연법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만이 번영하고 반대로 법을 마구 만들거나 법관이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나라는 결국 권력자의 포갑과 변덕에 의해 나라가 패망한다. 조선시대의 원님 재판은 법치가 아닌 인치였다. 일종의 노예제 사회였던 조선의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은 없었다. 조선이 망한 근본 원인도 법치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생활을 개선할 인센티브가 없었던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비록 인치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민주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다수에 의한 횡포에 지나지 않는 문서를 법이라며 양산하는 나라, 법을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타락시키는 나라, 한국은 아직 법치 국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법인지 가짜 법인지를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수단으로 헌법재판소 제도가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법치의 법이 아닌 것을 양산하고 판사들이 절차도 안 지키고 자의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하는 나라는 법치 국가가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다름 아닌 법치의 부재, 사법의 타락에서 비롯되고 있다.